밤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한서윤은 낡은 병원 복도에 앉아 흐느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병실 안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 오빠 한지훈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며칠 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오빠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오빠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은 이제 그녀에게 직접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돈은 그녀가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그들의 근원지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사채업자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꼭대기에는 블랙가디언이라는 보안 기업의 CEO 권태성이 존재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그 최상층에 위치한 권태성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간신히 그의 비서에게 약속을 잡았다. 서유는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 차림에 경호원들을 지나 집무실 문을 열었다. 실내는 어둠이 내려 앉아 있었고 오직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그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등진 채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윤을 압도했다. 무쇠한 일인가? 권태성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의 목소리 같았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절망과 함께 필사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권 대표님? 제 오빠 한지훈의 빚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제발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절망과 간절함은 권태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서윤의 이력서를 이미 훑어본 상태였다. 어린 나이에 뛰어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혔고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재능만큼은 비범했다. 권태성은 서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차가웠다. 네가 갚겠다고 내까짓게 무슨 수로. 그 빚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네 몸이라도 팔 셈인가. 그의 말은 서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치욕스러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네, 필요하다면 제 몸이라도 팔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권태성은 그녀의 대답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필사적인 눈빛 속에서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흥미롭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보겠다.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나에게 복종해라. 나는 널 밤의 장난감처럼 사용할 것이다. 권태성의 말은 서윤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밤의 장난감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빠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서유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권태성은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만족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굴욕감 속에서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인 꺾이지 않는 영혼을 보았다. 네오를 밤의 장난감처럼 사용하겠다는 말은 네가 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내 개인 전속 분석가로 고용하겠다. 나는 위험하고 어두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너는 그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위해 일해라. 내 오빠의 빚을 탕감하고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네가 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나를 배신한다면 네 오빠뿐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파멸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밤의 장난감이라는 말이 그가 그녀의 영혼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육체가 아닌 그녀의 재능과 정신을 원했다. 그것은 육체적인 굴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서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기로 결정했다. 권태성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좋아. 계약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일부터 내 사무실로 출근해. 그리고 내 오빠의 빚은 이미 탕감되었다. 그는 자유다. 서유는 권태성의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빠를 구했지만 자신은 악마의 소나귀에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권태성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소유욕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영혼을 차지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본 순수한 희생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장난감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그녀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한서유는 권태성의 부름에 따라 블랙 가디언 본사로 향했다. 회색빛 거대 빌딩은 멀리서 보기에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매끄럽고 완벽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은 이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권태성이 제시한 조건대로 밤의 장난감처럼 그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오빠를 구출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최상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사무실과는 전혀 달랐다. 창문도 없고 오직 거대한 스크린과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비밀스러운 요새 같았다. 잠시 후 권태성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제부터 여기가 네 업무 공간이다. 나는 너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너는 그 정보를 분석해 내게 보고하면 된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지 마라. 오직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마치 그녀를 인공지능 로봇을 다루듯 대했다. 서유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암호화된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였다. 이것을 해독해. 시간은 네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 권태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서유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수만 개의 무작위적인 데이터와 알 수 없는 코드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경을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백 줄의 코드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냈다.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은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해독된 데이터를 따라가다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했다. 그녀의 오빠가 연루된 사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금융사기의 일부였다. 데이터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금융회사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은 해킹과 데이터 조작을 통해 주가를 폭락시키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서민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았고 그녀의 오빠는 이 모든 것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다. 그녀의 오빠는 그들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죄를 뒤집었었고 빚이라는 명목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몰랐던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를 깨닫고 전율했다. 방의 한쪽 벽에 설치된 투명한 거울 너머에서 권태성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놀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는데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깨끗하고 강했다. 권태성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의 분석 속도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 빨랐고 그녀의 통찰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파일을 넘겨주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빠가 연루되었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를 함정에 빠뜨린 조직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했던 흔적을 찾아냈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 경로를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했던 가상 계좌와 네트워크의 IP 주소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오빠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세력의 이름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발을 들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악마의 손을 잡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악마의 세계에서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밤의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위한 정의를 찾고 이 모든 부정한 행위들을 밝혀내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마우스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악마의 성에 스스로 들어와 그 안에 가장 어두운 비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권태성은 투명한 거울 너머로 한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비범한 능력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하고 위험한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진실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권태성은 그녀에게서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순수함과 굳건한 의지를 보았다. 그것은 그의 냉정한 심장을 흔들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유욕이었다. 그는 그녀를 밤의 장난감처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복종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 속에는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과 자긍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그 어떤 반항보다도 강렬했다. 권태성은 그런 그녀에게 걷잡을 수 없이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프로젝트를 넘겨주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데이터 해독을 넘어 그의 경쟁 기업인 파라곤 시스템즈의 핵심 인력을 매수하기 위한 개인 정보 파일을 넘겨주었다. 파일에는 그들의 사생활과 약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유는 파일을 열어보고는 멈칫했다. 그녀는 그들이 해킹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혐오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 페일들을 분석해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 그들의 최고 기술자를 포섭할 것이다. 권태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유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권태성은 그녀의 대답에 실소를 터뜨렸다.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일 뿐. 너는 네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나. 이제 와서 정의를 논하는 건가. 저는 오빠를 위해 제 영혼을 팔았지만 그 영혼을 오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유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얻은 오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도덕적 경계선을 포기할 수 없었다. 권태성은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맞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과 맞서고 있었다. 권태성은 그녀의 단호함에 굴복하고 말았다. 내 뜻대로 해. 그 파일들은 삭제해. 그는 그녀의 저항을 억누르는 대신 그녀의 의지를 존중했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의 순수한 용기에 매료된 권태성은 그녀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는 그녀를 공주처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다루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녀에게 해가 될 만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했다. 그는 그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의 뒤를 지켰다. 그녀를 납치하려는 시도나 그녀를 미행하는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유는 자신의 일이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가 권태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 어느 날 밤, 서유는 오빠의 병원비를 완납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녀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확인했다. 오빠의 모든 빚이 깨끗하게 청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권태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권태성은 그녀의 감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네가 가진 능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따뜻해 보였다. 서유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조금씩 변해가는 복잡한 관계가 되었다. 권태성은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서유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장난감으로 얻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공주가 되고 있었다. 한서윤과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권태성의 세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익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결정에는 그녀의 안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이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다. 서유는 권태성의 지시에 따라 오빠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밀해서 그들의 불법적인 네트워크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가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진실의 퍼즐은 거대한 그림자 세력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위협의 근원이 권태성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작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 거대한 그림자 세력의 우두머리는 즈우스 시스템즈의 회장 최진석이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권위 있는 사업가였지만 뒷세계에서는 모든 검은 거래의 중심에 있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권태성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싶어 했지만 권태성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권태성의 유일한 약점이 서윤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녀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밤, 서윤의 작은 오피스텔에 누군가 침입했다.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오빠의 사진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네 가족을 알고 있다. 네가 권태성의 약점이라는 것을. 서유는 공포에 질려 떨었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태성과 관련된 일임을 직감했다. 권태성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서윤의 주변을 완벽하게 감시하도록 했다. 그는 그녀를 블랙 가디언의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옮기려 했지만 서윤은 거절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제가 당신의 약점임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의 보호 아래 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당신과 함께 싸울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권태성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위생 문제에 대해 거짓 신고를 넣었고 경찰을 통해 그녀의 오빠의 병원 기록에 접근하려 했다. 모든 공격은 서윤을 심리적으로 옥죄어오는 교묘한 방법들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성이 마련해준 보안 시스템과 자신의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한 IP 주소와 통신 패턴에서 즈스 시스템즈라는 흔적을 찾아냈고 마침내 그들의 배후에 최진석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진석, 그 자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라이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탐내는 괴물입니다. 서윤의 말에 권태성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최진석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서윤을 이렇게까지 위협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날 밤 최진석의 부하들은 서윤이 혼자 있는 오피스텔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녀를 납치하여 권태성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서윤은 그들의 침입을 미리 감지하고 방에 숨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권태성에게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위험해. 서윤 지금 당장 그곳을 벗어나. 권태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 그들은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면 그들이 권태성에게 복수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제 그녀는 권태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권태성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순식간에 그녀의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그는 최진석의 부하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권태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제 안전해.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향한 따뜻함과 함께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밤의 장난감이 이제 그녀의 기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는 운명적인 관계가 되었다. 권태성은 서윤을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무실을 벗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완벽한 요새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의 소나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구축했던 모든 안전 시스템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감각과 서윤의 능력에만 의존하기로 했다. 이것은 그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늘 통제하고 지배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미지의 세계로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서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이든 안전한 곳으로. 내 모든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그들의 감시를 받고 있을 거다. 권태성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며 위험을 탐지했다. 그들의 도주는 죽음을 무릅쓴 질주였다. 그들은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고 폐쇄된 지하철역을 지나고 어두운 항구의 컨테이너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권태성은 자신의 전투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 그들을 추격하는 그림자들을 따돌렸다. 그는 차를 버리고 낡은 건물들의 옥상을 뛰어다녔고 그녀를 품에 안고 좁은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단단한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생생한 두려움과 함께 그녀를 지키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분석 능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성의 노트북을 켜고 공공 와이파이를 해킹해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에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의 추적자들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그들의 다음 목표는 어디인지 파악했다.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량은 2대입니다. 하나는 남성 3명, 다른 하나는 여성 2명. 저들은 당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신 기록에 한지훈이라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윤의 말에 권태성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해 한지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는 서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차분함은 그의 거친 분노를 잠재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다. 그들은 잠시 한적한 폐공장에서 숨을 골랐다. 낡고 녹슨 기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폐허가 된 건물 사이를 휘몰아쳤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권태성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권력자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그녀에 대한 깊은 걱정과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괜찮나?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차가웠던 손이 지금은 얼마나 따뜻한지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한때 이용과 복종이었지만 지금은 신뢰와 보호로 변해 있었다. 네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군. 권태성이 말했다. 나는 널 그저 내 게임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널 밤의 장난감처럼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울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공주처럼 대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다. 그녀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그는 악마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인간성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의 노트북에 나타난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진석이 그들의 모든 거래를 기록한 비밀 서버의 위치 정보였다. 이 서버는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면서 이 서버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면서 최진석이 보낸 마지막 통신 기록을 통해 그 서버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다. 이것 보세요. 그들의 비밀 서버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들이 도망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서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성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제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최진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었다. 그는 서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잘했어.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다. 그들이 우리를 쫓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본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의 도주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냥꾼이 되어 자신들을 위협했던 괴물을 향해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굳건히 잡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꺾이지 않는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웠다. 낡고 어두운 폐공장. 권태성이 마련한 임시 은신처에서 두 사람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서윤의 손에는 최진석의 비밀 서버에서 추출한 외장 하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도 없이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권태성은 그녀를 말리는 대신 그녀 옆에 앉아 묵묵히 그녀의 등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 보세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들의 모든 범죄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오빠의 사건과 관련된 파일도 있어요. 서유는 복잡하게 얽힌 코드와 거래 기록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그녀의 눈은 스크린의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성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도망치면서 보낸 마지막 통신 기록을 역추적했고 그들의 모든 거래가 즈우스 시스템즈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녀가 오빠의 사건 기록 파일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오빠의 파일에는 프로젝트 스톤브레이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코드들과 프로그램 설계도가 들어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오빠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었다. 서유는 손을 떨며 파일을 넘겨보았다. 오빠는 최진석의 하청 회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그녀의 오빠는 자신들이 처한 공공한 가정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순수하게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순수함 때문에 거대한 악의 덫에 걸려들었다. 최진석은 그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일이 틀어지자 모든 죄를 오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빠를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은 그녀의 모든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빠는 순진했지만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을 잃어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정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권태성은 그녀의 떨림을 감지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 진정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배신감과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다. 나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오빠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니. 나는 대체 뭘 위해 싸워온 거죠? 서유는 흐느끼며 물었다. 니네 오빠는 죄인이 아니야. 그는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그는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다. 그를 이용하고 파멸로 이끌었던 것은 최진석이다. 우리의 적은 여전히 최진석이야. 네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어. 권태성은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서유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그에게 기대어 쏟아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슬픔을 쏟아낸 후 서유는 다시금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흔적을 계속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코드에서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긴 비밀스러운 이스터 에그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진석이 그를 배신했을 때를 대비해 그가 숨겨둔 자신의 모든 정보와 최진석의 불법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오빠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는 그 파일을 해독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최진석이 오빠를 협박하고 그를 살해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유는 오빠가 순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오빠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오빠,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위해 싸울게. 서유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최진석을 향한 최종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태성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거대한 악을 향한 냉철한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빠가 남긴 파일을 해독하고 진실을 마주한 후 한서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그녀의 분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다. 최진석. 그는 그녀의 순진한 오빠를 이용하고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오빠의 명예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방법을 찾았어요?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권태성의 사무실에 앉아 거대한 스크린에 최진석의 모든 네트워크를 띄워놓았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은 이 비밀 서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서버에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기록을 담은 파일을 업로드할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언론과 사법당국에 동시에 유출시킬 겁니다. 그의 네트워크를 한 번에 폭파시키는 거죠. 권태성은 그녀의 계획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좋은 계획이다. 하지만 최진석은 방심하지 않을 거야. 그는 네가 가진 증거를 알고 있을 테니 그의 모든 시스템을 너로부터 보호하려 할 거다. 그의 방어 시스템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믿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당신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죠. 당신은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그를 유인하는 동안 제가 그의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릴 겁니다. 권태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복수처럼 받아들였다. 좋아. 그를 끌어낼 가장 좋은 장소를 알고 있다. 다음 주에 열릴 국제금융 컨퍼런스? 그는 그곳에서 지우스 시스템즈의 성공을 과시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때가 우리의 공격 시점이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서윤은 오빠가 남긴 이스터 에그를 통해 최진석의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그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침투하여 그가 자랑하는 모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디지털 폭탄을 설계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그의 제국을 파멸시킬 코드가 한 줄씩 완성되어 갔다. 한편 권태성은 최진석을 유인할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가짜 정보들을 흘려 최진석이 그들의 비밀 은신처를 찾아내도록 유도했다. 그의 목적은 최진석이 자신의 모든 경비력을 은신처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권태성은 자신의 모든 부하들과 자원을 동원해 완벽한 미끼를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맹한 전사였다. 국제금융 컨퍼런스 당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권태성의 부하들은 최진석의 경호원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고 최진석은 권태성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비력을 그곳에 집중했다. 바로 그 순간 수십 개의 컴퓨터 화면이 가득한 권태성의 비밀 작전실에서 서윤은 그의 방어 시스템을 뚫고 최진석의 비밀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최진석의 부하 한 명이 그녀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들은 그녀의 은신처로 급습했다. 권태성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줄 경호원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서윤,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 내가 가서 그들을 막겠다. 권태성이 소리쳤다. 아니요, 당신이 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빠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서윤은 절규하듯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권태성의 보호 아래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 바로 그때 권태성의 부하들이 은신처에 도착했다. 권태성은 그들에게 서윤을 지킬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최진석의 본부로 향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이용해 최진석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다. 서윤은 디지털 폭탄을 성공적으로 업로드했고 최진석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던 중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파일이 전 세계의 모든 언론사와 사법당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유출되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충격적인 진실에 콘퍼런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석은 분노에 찬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지은이라는 작은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정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은 기사였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그녀의 용기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국제 금융 콘퍼런스장. 화려한 조명 아래 연설을 하던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파일이 공개되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귀에는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권태성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최진석의 앞에 멈춰 섰다. 놀랐나. 최진석 회장, 권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진석은 권태성을 알아보았다. 그는 분노에 차 권태성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건가? 나는 그저 조력자였을 뿐이다. 당신의 몰락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왔을 뿐이지. 권태성이 답했다. 그의 눈은 최진석의 모든 감정을 읽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아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작고 평범한 여자다. 그의 말에 최진석은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지은이라는 작은 여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밤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권태성은 이어 말했다. 당신은 그녀의 순수함을 탐하려 했지만 그녀의 순수함은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당신은 그녀를 약점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녀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당신은 영원히 알지 못할 거다. 그녀가 가진 힘의 근원을. 그의 말이 끝나자 콘퍼런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최진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권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그의 제국과 함께 몰락했다. 같은 시각 서유는 TV 뉴스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오빠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괴물은 이제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오빠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공허함은 여전했다. 최진석의 몰락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네트워크와 연관된 모든 기업들과 개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거대한 부패의 증거였다. 그의 몰락은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이 제공한 증거와 그녀의 증언은 모든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윤은 권태성과 다시 만났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온 동맹이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연인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에게서 얻은 오빠의 자유. 이제 저에게는 무엇이 남았죠? 서윤이 나지막이 물었다. 네오는 자유를 얻었어. 너는 더 이상 내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권태성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유는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서윤은 권태성에게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때 오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권태성이 그녀에게 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혼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승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최진석 회장의 구속과 그의 제국 몰락 소식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서윤은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 한지훈은 그녀가 제출한 증거들 덕분에 살인 및 사기 공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의 순수함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훈은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한때 따뜻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무거운 진실로 인해 얼어붙어 있었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빠. 이젠 다 끝났어. 나는 오빠가 무고하다고 믿었어.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빠가 감추려 했던 진실에 대한 미묘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다. 그는 순진했지만 그 순진함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인 줄은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야. 지후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너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어.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들었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빠의 무고함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우리가 함께 치유하면 돼. 오빠, 나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오빠도 자유야. 그녀는 권태성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밤의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았지만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믿고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공주처럼 보호했던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유는 권태성을 찾아갔다. 그는 예전과 같이 차갑고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오만함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왜 왔나? 권태성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저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녀의 말에 권태성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그녀의 고백에 감격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동맹이었고 나의 유일한 진실이었어. 나는 널 장난감으로 얻었지만 너는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산도 오만함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맑고 깨끗했다. 그녀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순수함과 영혼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순수함을 알아본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복수나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서유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권태성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삶의 목적.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함께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한서윤과 권태성이 함께 이뤄낸 정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고 사회는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한 곳이 되었다. 그들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화려한 조명 대신 조용한 평온을 택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위험한 계약이나 불안정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운명이었음을 깨닫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윤은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활용해 안티프라우드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거대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의 회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위해 일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복수심 대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슬픔 대신 미래를 향한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권태성 역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블랙 가디언을 더 이상 뒷세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아닌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정의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켰다. 그의 회사는 이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대규모 사이버 범죄를 막는 데 앞장섰다. 그는 차가운 권력자 대신 세상의 빛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해변가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윤아, 기억하나 나는 널 처음 만났을 때 널 그저 내 욕망을 위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지. 권태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요. 저도 오빠를 구하기 위해 당신을 악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윤이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너는 나를 변화시켰어. 너의 순수함과 용기가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 나는 너를 통제하려 했지만 너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다. 나는 널 장난감으로 얻으려 했지만 너는 나에게 공주가 되었다. 나는 이제 널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너를 영원히 보호해주고 싶을 뿐이다. 권태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찾았고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당신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죠. 당신은 저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절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의 장난감이었던 소녀는 진정한 공주가 되어 그녀를 지키는 기사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모든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들은 이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